백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할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태연아, 그거 들었어? 친구야, 뭐가?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온라인 세일과 오프라인 세일을 합쳤대. 하이마트 최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알고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이마트로 가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 트랙스 LT 코어 출시.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시사계의 꽈배기 승부사, 측면 승부사 이종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뭘 한번 꽈배기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 이슈는 예. 리앤킴. 리앤킴요? 네. 저는 청계재단 지하 2층 수사를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영어가 나옵니까? 리앤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이게. 얘기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리앤킴 재단이 예. 김현장 변호사. 그거 생각하시겠죠. 우선 떠오르실 텐데. 리앤킴 그러니까 김맨장. 예. 근데 청계재단 영어 명칭이 의외로 리앤킴 파운데이션입니다. 청계재단이 몰랐습니다. 예.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재단 그러면 이제 이분이 예전에 청계천 보건 사업을 했으니까 그 내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요. 뭐 청계재단 그대로 사실은 이제 영문 표기로 하게 되면 무슨 클린 리버라든지 무슨 클린 스트림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상외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민옥 여사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영문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제 눈에 확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명박의 라스트 네임인 리와 김용옥 여사의 라스트 네임인 킴을 합쳐서 리앤킴. 그렇죠. 하하. 우리 거다 이거죠. 우리 거다. 네. 오늘 청계재단을 압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이미 사실은 동부지검이 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영포 빌딩 5층에 있는. 영포는 무슨 뜻입니까? 모르세요? 영등포의 준말입니까? 영일과 포항. 영일만 아시죠? 예, 영일만 알고. 포항시. 그러니까 이게 합쳐졌잖아요. 이제 지역보다 합쳐지고.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 그래서 이름도 직접 장명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청계재단 소유예요. 이 빌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층에 있는 청계재단 사무실에 대해서 이제 지난 11일에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던 거고 어젯밤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또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영포 빌딩 이번엔 지하 2층에. 지하 2층에 웬일로? 밤 10시 반에. 주차장이에. 네. 그때부터 새벽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가 청계재단의 또 다른 사무실 또는 비밀 창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지하 2층이나 3층 이렇게 주차장을 들어가면은 뭐 관리사무소 뭐 이런 편말이 붙여 있거나 뭐 외부인 출입 금지 이런 게 붙어 있는 기계실 같은 게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하 1층 같은 데는 뭐 상가 같은 거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하 2층부터는 주차장이 쫙 있고 그러니까 예. 아니면 이제 그런 약간의 시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예.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를 압수수색하니까 굉장히 의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5층은 했는데 네. 왜 또 지하로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역시 비밀 창고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럼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 예. 하는 건데 이제 수사관들이 가서 이렇게 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그 박스 표면에 BH 그러니까 블루하우스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상징하는 BH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박스와 다스로 쓰여져 있는 박스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 두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 하고 BBK 투자했던 140억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이 공무원들이 뭔가 이렇게 관계를 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걸 들고 나온 게 아니겠냐. 아니 다스 회사는 따로 있는데 왜 다스 서류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뭔가 스모킹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제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는 거는 보통 알기가 어렵잖아요. 외부인들이.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 창고가 맞다면 이제 뭔가 이제 확실히 중요한 서류들을 거기다 이제 감춰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 다스 경주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도 공장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 4개를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찍어가지고요. 문서를 다량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때도 뭔가 누군가 제보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다스 전 직원이 그 언론에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서류, 임원 서류, 고위직 서류 이런 게 이제 거기 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누군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거기서 좀 핵심적인 그런 서류들, 장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분들이 증거 자료나 이런 거를 뭐 숨겼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뭐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근데 왜 그 건물 안에 영포빌딩 안에 이 모든 자료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추정컨대 뭐 중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또 너무 멀리 둘 수도 없잖아요. 수시로 또 봐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또 너무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다가 또 이렇게 덜컥 나온다거나 하면 이게 또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BH라고 된 그 박스 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거나 뭐 모르죠, 그런 겁니까?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와대 근무하던 시절에 청와대에서 뭐 예를 들어 BBK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건들이 서로 오갔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빼돌렸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모르죠. 거기에 정말 노무현 X파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 청와대에서 활동할 때 나온 모든 문서는 기록물 보관소에 다 일임해야 되는 거 아니면 개인이 가져 나올 수 있습니까?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공문서기 때문에. 공문서니까. 그리고 상당수가 사실은 또 이 재임 직후에 이게 비밀 문건으로 묶여서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문건을 만약에 가지고 나왔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저로 옮기면서 그거를 가져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신 이지원 그쪽에 있었고. 결국 이제 그걸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반납했고. 왜들 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어떤 뭐 그게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포 빌딩이 뭔가 일종의 약간 좀 허브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거기에 다스 서울 사무소도 사무소도 거기 있어요. 청계재단도 거기 있죠. 또 그 홍은 프레닝이라고 하는 다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리 회사도 거기 입주가 돼 있는데 그 지난번에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그 운전기사 18년 하셨다는 김종백 씨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바로 이 홍은 프레닝 법인카드를 또 가지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 포토라인에 안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다스는 형 거 다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당신께서 입으로 말해버리면은 뭐 그게 당신 재산이라 하더라도 형 주시면 되잖아. 돈 많으실 것 같은데. 형님 드리라고요?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러네.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형 거다 이거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 정현 선수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계속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그 세트 스코어, 게임 스코어가 1대0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싶었더니만 정현 선수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기권을 한 모양입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나중에 제가 3부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강훈 3109 코치하고 인터뷰를 할 건데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인터뷰는 제천 화재 참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조금 전에 어제 경남 밀양에서 화재가 발생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 자꾸 이러죠? 이 3시간여 만에 화재불은 꺼졌는데 피해가요. 사망하신 유가족이 37 가족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고 대책이라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이용재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망 원인이 질식사입니까?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모든 화재가 그렇지만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사망자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연기를 마시면 순간에 의식을 잃게 됩니까? 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 보통 화재가 나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주원인인데요. 예. 그 독성 있는 그 연기를 한 두세 모금 마시게 되면 정상적인 그 건장한 사람도 사망은 아니지만 정신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동력이 제로가 되고요. 네. 그 넘어진 상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특히 이 연로하시고 또 병도 그 여러 가지 안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그 생명 유지 장치인 그 인공 호흡기 같은 걸 다 또 끼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에게 있어서 이 유독가스라는 거는 건장한 사람보다 몇 배 더한 그런 그 치명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제천 화재 사건 때 2층에서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전해졌지만 이렇게 유독가스와 연기가 날 때 환자분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연출이 되겠지만 일반인 경우에 저희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기가 급격하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좀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짐작이 느껴지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독가스에 조금 방어책이 될까요? 예, 119에 신고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것도 119 신고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대피 요령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물이든 음료수가 됐든 뭐가 됐든 옷이나 수건이나 이런 데 물을 적셔서 손을 코와 입을 막고 가능한 낮은 자세로 한 손은 벽이나 이런 데를 치면서 나 여기 있다. 구조해 주시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건장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여기 분들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그 근무자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의 어떤 조력 없이는 자력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층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건물 내에 일정한 장소에 어떤 안전구역을 만들어서 안전구역이라 하면 이제 그 방화구역으로 완전하게 구역이 돼 있어서 불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안전공간으로 일시적으로 대피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벌고 소방대원의 구조를 기다리는 소방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서 예.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좀 훈련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심장 박동이 중지된 사람들을 이렇게 긴급 구조하는 그런 훈련들을 예.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어떤 사고 직후에 그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시간 내에 어떤 그 대피하거나 네. 어떤 생명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정말 편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감으로써 예. 이런 그 참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세종병원 이번에 화재 같은 경우에 1층에서 불길을 잡았다 그러는데 네네. 응급실하고 2층 병실에 사상자가 많았고요. 5층 예. 병실에도 희생자가 나온 거는 이게 아무래도 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조치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예,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화재는 진압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네. 예. 그러나 그 화재가 진압됐다고 해서 건물 내 연기가 없고 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유독가스가 불은 껐다 하더라도 네. 실내에 충만되어 있고 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그런 고령의 환자분들이 예. 많이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경철 밀양세종병원 이사장 말로는 이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다 잘 받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법규를 잘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화재 원인을 추정하는 가운데서 방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기 스파크에 의한 누전에 의한 화재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추정밖에 지금 못하겠죠, 그죠? 예, 저도 화재 조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어떤 세밀한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네. 화재 원인이 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 그렇죠. 되겠고요. 예. 저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정말 이런 거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관리가 되거든요. 네. 정말 좋은 시설, 훌륭한 소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네. 이런 참사는 또 반복될 것이고요. 예. 우리 건물주 이번 요양병원 건물주분도 말씀하신 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켰다. 예. 그다음에 점검을 받았다. 예. 저는 틀린 얘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네. 현재 제도적인 맹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네. 합리적으로 점검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전문 점검 업체에서 어떤 소신을 갖고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형식적인 점검인밖에 될 수 없는 그저 법에만 맞추는 네. 이런 정도의 점검밖에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송병철 이사장 말로는, 건축 면적상에 이 병원은 네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병원 시설이면 만일의 네. 사태에다가 대비하는 것이 법을 만들어 놓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현행 기존의 법은 면적 얼마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두어라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건 좀 부족한 규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의 위험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건물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면적이 크든 작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현행 지금까지의 규정은 단순히 어떤 면적 규정, 면적의 크기를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두느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밀양 병원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그런 맹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어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네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화재의 커다란 피해를 막았던 사례는 10개 중에 몇 개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 그게 많은데도 우리가 모르냐면 예.
보통 그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다라고 하면요. 네. 화재 초기에 대부분 진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기사화가 안 되고 피해가 적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 뭐 사망자가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과 같이 정말 37명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인원이 사망하지 않는 네. 좀 더 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자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안 듣던 우리 운전자들이 최근에 교통사고 사망이 안전벨트를 매무로 해서 상당히 낮은 숫자로 줄었다는 걸 인지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안전벨트를 자연스럽게 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건물들이 이런 스프링클러 장치를 상시적으로 해놓는 게 저는 괜찮은 법안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에 다 적용하는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이렇게 그 약자들이 많은 그러니까요. 병원이라든지 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나 네. 환자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통념적으로 재약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주로 시설이라면 네. 용도나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런 강화된 조치가 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네. 갱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영재 교수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